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탄절 아침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고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해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즉, 윤 총장의 징계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가 난 후 30일이 지난 시간까지도 정직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이 정직 징계를 무력화한 셈인데요.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의 심화를 우려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을 하고 성탄절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 판단으로 청와대 법무부를 포함해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건 이제 3부에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긴 할 텐데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주된 이유는 절차적인 흠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적수 미달. 네. 뭐 이걸 지금 이유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7명인데 3명만 의결을 네. 했기 때문에 정적수 미달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차피 한 명이 저기 회피했기 때문에 6명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아무튼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네. 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주된 내용이 소명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채널A 수사 관련해서 좀 방해했던 부분,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다. 또 뭐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결국은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든지 공공의 복리 이렇게 형식적 부분을 많이 이제 판단하는데 이미 이례적으로 2차례 정도 신문을 하면서 본안적 부분을 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절차적 부분 플러스 내용적 부분까지 봤고요. 뭐 질문지를 이제 신청이 피선 신청에 던지면서 재판부에서 뭐 그것을 이제 판단한 걸로 보고 결국은 이제 본안의 부분까지 뭐 갈 필요도 없이 좀 증명이나 소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아마 법원의 뭐 견해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징계 사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뭐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려버렸으면 이게 이제 수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가 됐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직무에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점. 복귀했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요. 요 문제는 그 잠시 후 3부에서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일단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28일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토위는 어제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변창흠 후보자의 여러 설화에도 불구하고 정책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자질도 부족하다라면서 후보자
후보자 사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손피켓 시위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발에 부딪혀 이날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회의가 이제 계속 공전하던 도중이었는데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죠. 이현승 의원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냐라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여야 간사가 각 당 의견을 수렴해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50분 정회 후에 이를 받아들였고 진선민 위원장은 28일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당마저 변창흠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며 소위 데스노트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론도 매우 안 좋죠. 과연 28일에는 강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표결 처리할 태세잖아요. 그렇죠. 청문 보고서를 표결 처리를 통해서 이제 채택할 태세인데 28일로 미뤘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것 사실 같은데. 관측은 뭐 할 것이다. 어차피 다수가 지금 여당 쪽이기 때문에 네. 채택을 하고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미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의당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찬성하거나 채택할 상황은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지금 미뤄진 건데 오히려 지금 여론상으로 더 안 좋아지면 채택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뤄진 게 좀 그런 부분도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워낙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표결 처리가 뭐 숫자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좀 한 텀 쉬어가면서 이번 연휴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여론의 향방을 좀 추이를 살피면서 과연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좋아질 리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좋아질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시간을 끌고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여론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수 있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뭐 발언 등등 뭐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지만 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 발언이나 또 청문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나빠지면 나빠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28일에 표결을 과연 또 할 수 있을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채택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부적격이라는 이 의견을 넣어달라, 그래서 적격으로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면 뭐 물리적으로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사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여론만 뒷받침을 해주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조금 당사자인 변창흠 후보자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가능성의 수를 열어두고 한번 조금 결단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쉼표를 한번 찍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후퇴. 네. 후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본인이 사퇴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몇 배나 더 높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시나리오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본인에게도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고려가 돼서 일단 표결을 미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요. 한 갈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변창흠 후보자의 최대의 악재는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하고 연동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뒤로 미룬 것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속도 내는 거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렇죠. 요 시나리오도 있는 것인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당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물리적으로 너무나 이게 좀 안 당겨지는 되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머뭇거리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이다. 머뭇거리고 결국은 좀 사퇴 얘기를 했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니냐. 네. 사실은 채택을 했었으면 뭐 사퇴 없이 직진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여당이나 뭐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 심사 소위를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 부분 그렇죠. 역시도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박자가 좀 맞아야 그 스피드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조금 안 맞는 예.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볼 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와 여당 간에도 뭔가 좀 아직 엇박자입니다. 예. 네.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안도 좀 다르고요.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네,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니까요. 네, 잠시 후 2부에 이제 그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전부 다 이제 정의당 입장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고요. 무궁이님이 지금 댓글 주셨는데 할 수 있는 건 좀 해라 민주당아. 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그다음 유금복님은 시간외로도 이 사람은 좀 점점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딸 및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딸의 이제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보았고요.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또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가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재직하는 동안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죠.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로 부정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된 셈인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냥 검찰은 이제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제4저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또 다른 연구 발표문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경력이 미국 예일대 진학 과정에 어떤 정도로 도움이 됐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가 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의 무슨 창고 대방출 같네요. 한꺼번에 그냥 쫙 정리가 되네요. 연말에 이제 검찰이 이제 해 안 남겨서 그냥 털어버린다는 정리하는데 건가요? 몇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예. 압수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할 거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뭐 영장 청구가 통째로 또 많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증거 불충분, 네. 하나는 공소시효 만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증거 불충분, 불충분 부분은요. 뭐 압수수색을 해야 수사를 해보죠. 증거를 뭐 확보를 하든 뭐하든 할 텐데 다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국 전 장관도 유사한 사건이에요. 뭐 네. 내용 전체 따져보면 다르긴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사건에서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허위 작성죄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유사한 사건인데 네. 거기서는 상당히 과할 정도의 압수수색이 됐었습니다. 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여기는 과할 정도로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 아예. 네. 여기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이미 수차례 고발이 됐었고 고발인 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시간을 계속 끌어가지고 결국은 주임 검사 계속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번, 2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결국은 공소시효 만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냐. 예.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당연히 할 따라붙는 수밖에 거 없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어디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아들 원정 출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명한 부분도 있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억울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고 뭐 해명해서 풀리는 게 있으면 있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중에 과연 그럼 검찰의 판단이 맞나 싶은 예를 들면은 성신여대 관련 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이미 언론 취재 등이나 여러 그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의혹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명쾌한 해명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혐의가 없다라는 건
그게 무죄라는 건가? 전혀 뭐 이렇게 관련해서 나경원 측이 억울하다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좀 검찰에서 이렇게 좀 창고 대방출 연말에 이렇게 떨이 처리하듯이 하는 게 국민적으로 맞는 건지 이 얘기가 잘 이제 또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큰 화두로 하고 있고 뭐 진행 중인데요. 특히 이제 검찰의 권한 중에 기소 독점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 편이라는 권한. 네.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권한인데 기소는 나만이 할 수가 있고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그렇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권한 기소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기소 권한이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권한이 무소불위의 지금 권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이 만약 검찰이 갖고 있으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기소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되면 기소를 안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절차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수사권, 기소권, 기소 편의, 기소 독점 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하기 싫으면 쭉쭉 끌다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수사도 안 하고 그런 것들 문제점이 뭐 이 사건이 제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기록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꼭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뭐 공소시효 만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방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이제 봐가지고 사건 딱 접수가 돼서 고소고발이니까 거의 네, 대부분 7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거는 이미 지났는데 하면 차라리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든지 네. 왜 쥐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면 빨리 움직이든지 그래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수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뭐 결론을 내린 거라면 국민들이 뭐 고개 가로저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 당연히 끄덕일 텐데 과연 그랬는가 좀 이 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법원 또 왜 그 유사한 사건에서 영장을 가득 내어주다가 이번엔 또 가득 안 내어주는지 뭐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고요. 박지훈 변호사는 잠시 또 네. 청기누설로 하셔야 되니까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고요. 곽우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